아가, 그 통장 이리 내놔라. 네가 갖고 있기엔 너무 큰 돈이라 위험해. 결혼식이 끝나고 단 3시간 만에 시어머니가 제게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축복도 안부도 아니었습니다. 제 친정어머니가 주신 결혼자금 5억 원이 든 통장을 내놓으라는 싸늘한 요구였죠. 남편은 제 옆에서 침묵했고 온 친척들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 어머니가 바로 남편이 다니는 대기업의 회장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제가 가진 돈이 고작 5억이 아니라는 것도 이것은 제 인생을 건 거대한 복수극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황혼의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어지는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가, 그 통장일이 내라. 네가 갖고 있기엔 너무 큰 돈이라 위험해. 결혼식이 끝나고 불과 3시간 만에 시어머니가 제게 건넨 첫마디였습니다. 축하의 말도 고생했다는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제 결혼 자금 5억 원이 든 통장을 향해 뻗어나온 손이었습니다. 당시 시댁거실에는 온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방금 결혼 피로연을 마치고 돌아와 다들 웃고 떠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에 거실 공기는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아직 웨딩드레스도 갈아입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결혼식장에서 친정어머니가 모든 하객 앞에서 건네주신 붉은색 예단 봉투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평생을 모아 딸을 위해 마련한 돈이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로 내 몸 하나는 지켜야 한다고. 그때만 해도 저는 어머니가 너무 앞서 걱정하신다고 생각하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불과 3시간 만에 저는 어머니의 깊은 뜻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리 내렴. 우리 집은 예전부터 돈 관리는 전부 내가 했어. 이제 막 시집 온 네가 뭘 알겠니? 거실에 있던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제 남편, 결혼식장에서 평생 저를 지켜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남자는 그저 제 옆에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쳐다보자 그는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제가 이 집에서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기엔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서. 이번에는 더 이상 부드러운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모든 친척이 제 손을 주시했습니다. 몇몇은 소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 부자인가 봐. 5억이라잖아. 당연히 시어머니가 맡아야지. 저는 통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통장을 채 가려는 순간 저는 그것을 제 핸드백 안으로 쏙 집어넣었습니다. 거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게냐? 저는 아주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돈은 제가 관리할 수 있어요, 어머님. 그 한마디는 마치 화약고에 던져진 불씨와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싹 변했습니다. 뭐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습니다. 시집 온 지 하루도 안 된 며느리가 벌써 시어머니를 못 믿겠다는 거냐? 몇몇 친척이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무서워. 결혼했으면 한 가족인데 자기 돈을 따로 챙기려 하네. 시댁에서 맡아준다는데도 저러는 건 무슨 신보야. 저는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평온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그는 당황하며 우물쭈물했습니다. 저기, 일단 어머니께 맡겨두는 게. 저는 그를 몇 초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아가, 사람들이 내 돈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들이 너를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있단다.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거실에 있던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즉시 손을 내밀었지만 저는 통장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고 몇 번의 터치로 계좌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아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맡기라면 맡기겠지만 이 계좌로는 지금 돈을 인출할 수 없을 거예요. 거실은 죽음과 같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라고? 저는 웃었습니다. 방금 계좌를 잠갔거든요. 몇 초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네가 며느리라는 것이 감히 이런 짓을 해? 남편도 경악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안전장치일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제 얼굴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 우리 집에 너 같은 며느리는 없었다. 저는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그날 밤 저는 신혼방으로 돌아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일을 너무 크게 만들어. 저는 논쟁하는 대신 딱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당신 생각에 어머님은 돈을 맡아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니면 그냥 갖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육시에 눈을 떴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 통, 두 통, 10통, 그리고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모두 시댁 식구들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여보, 당장 내려와봐. 큰일 났어. 저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그의 다음 말에 저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더러 당장 계좌 잠금 풀라고 하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는 어느새 107통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천천히 머리를 빗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옅은 미소와 함께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재밌는 연극이 시작되겠네. 저는 아주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은 어젯밤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뿐만 아니라 큰아버님, 고모님, 작은어머님까지 거의 시댁 식구 절반이 모여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려오는 거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네가 이제야 내려와? 저는 태연하게 의자를 끌어다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제 질문에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한 고모님이 즉시 쏘아붙였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척 시치미를 때 시집온 며느리가 예단 통장을 잠그고 시어머니한테 안 맡기는 게 이게 무슨 경우야? 다른 아저씨 한 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부잣집 딸은 다르다니까. 결혼을 했으면 한 식구지. 아직도 제 돈을 챙기려 드네. 남편은 굳은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계좌부터 풀고 얘기하자.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왜요?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게 이 집안의 규칙이니까.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무슨 규칙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이 집안의 규칙이다. 이 집의 모든 돈은 내가 관리해.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결혼 자금인데요. 거실은 즉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며느리가 감히 말대꾸를 해? 정말 버릇없네. 우리 집안에 저런 일은 없었어.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넌 이 집 사람과 결혼했으니 이 집 사람이야. 네, 돈도 이 집 돈이라는 소리다. 그 말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이혼하면요? 거실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결혼한 지 하루 만에 제가 그런 말을 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남편이 즉시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저는 태연하게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냥 가정을 해본 것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다시 평가하는 듯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어제의 그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가, 엄마는 그냥 널 위해 맡아주려는 것뿐이야. 네가 그렇게 큰 돈을 갖고 있으면 위험하잖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5억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리고 이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서두르셨어요? 결혼식 끝나고 3시간 만에 통장을 달라고 하신 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훑어본 뒤 남편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가 움찔했습니다. 아니, 나는... 하지만 그의 흔들리는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상황을 예상했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5억 원이라는 잔액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몇몇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돈은 여기 그대로 있어요.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말했습니다. 그럼 당장 계좌 풀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두를 것 없어요. 그녀의 안색이 즉시 어두워졌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알고 싶어요. 만약 제가 어머님께 통장을 드렸다면 어머님은 그 돈으로 뭘 하셨을지. 무거운 침묵이 방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갑자기 큰아버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금고에 넣어두겠지 뭘 하겠어.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맞아.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려는 거지. 하지만 저는 오직 시어머니만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께 직접 듣고 싶어요. 그녀는 저를 몇 초간 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관리해서 나중에 집안의 공동 경비로 써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를 들면요. 그녀는 아주 잠깐, 정말 찰나의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당신도 알아요? 그가 당황했습니다. 뭘? 저는 휴대폰에서 사진 한 장을 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6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매수인의 이름은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계약일은 저희 결혼식 3일 전이었습니다. 거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났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보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네가 날 뒷조사해? 처음으로 그녀는 제게 너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사할 필요도 없었어요. 조금만 알아보면 되는걸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이 아파트, 제 결혼 자금으로 사려고 하셨죠?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사실이에요? 시어머니는 말이 막혔습니다. 몇 초 후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 가족 재산이 될 텐데 며느리가 좀 보태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소리였지만 그 소리에 거실의 모두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들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안타깝네요.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안타까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생각처럼 이 돈을 쉽게 가질 수는 없을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가 이를 갈았습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저는 방 안의 사람들을 한 명씩 둘러본 뒤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이 집안이 어디까지 연극을 하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제 심장을 뛰게 하는 미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연극은 이제 막 2막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쳐다보며 그녀의 얼굴을 창백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이 5억이 제 돈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 5억이 제 돈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라는 제 말이 끝나자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몇 초간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지만 저는 각자의 얼굴에 떠오르는 변화를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놀라움, 의심, 그리고 탐욕.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역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쳐다보며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테이블 위에 물컵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신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제 말은 간단해요. 5억은 친정어머니가 주신 결혼 자금일 뿐이고 제 돈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몇몇 친척들이 즉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저렇게 부자였어? 5억이 그냥 예단이라고? 이 집은 완전 금맥을 캤네. 저는 모든 소리를 들었지만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다급했습니다. 당신 따로 돈이 있었어?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주 평온한 시선으로. 당신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2년간의 연애 기간 동안 그는 제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항상 이렇게 말했죠. 나는 물질적인 건 신경 안 써.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저 헛웃음만 나올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웠습니다. 그럼 솔직하게 말해봐라. 내 돈이 얼마나 되는데. 그 질문에 거실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한 아주머니가 즉시 쏘아붙였습니다. 정확히 몰라? 자기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워낙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서요. 거실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똑바로 말해. 얼마야? 저는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아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마 50억은 넘을 거예요. 어머나 하는 비명이 방 안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물컵을 떨어뜨릴 뻔했고 누군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50억?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사실은 훨씬 줄여서 말한 것이었지만 그 숫자만으로도 거실의 모든 사람을 흥분시키기엔 충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대신 노골적인 계산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가, 네가 오해했구나. 거실에 모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너라고 부르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아가라니?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연극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제 쪽으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여자가 돈이 너무 많으면 나쁜 놈들이 꼬이기 쉽단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고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돈 보고 결혼하는 남자 같은 거요.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알잖아요. 그가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하는군.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너무한 건가요? 아니면 전곡을 찔린 건가요? 시어머니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만두래라. 싸우지 말고. 그러고는 저를 향해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솔직히 말해서 네 돈은 네 돈이 맞지. 하지만 이 집에서 살기로 한 이상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도 생각해야지. 제가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누죠? 그녀는 남편을 힐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사는 거지. 거실에 모두가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가족이 살본 듯한 집이 있어야지. 나중에 애들도 낳고 살려면.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 6억 8천만 원짜리 아파트인가요? 그녀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 집. 나중에 너희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되잖니. 남편이 즉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들었지? 우리 공동 명의래.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말을 막는 차가운 시선으로. 확실해요? 그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뭐가?
저는 휴대폰을 열어 다시 계약서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소유주 부분을 확대해서 매수인의 이름은 김영희, 바로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제 이름도 남편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다시 읽어봐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시어머니가 즉시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나중에 명의 이전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문제라고 소란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명의 이전. 언제요?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제가 5억을 드린 후에 말인가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 아깝지 않아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가족이 진심이었다면 저도 기꺼이 도왔을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속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시어머니의 안색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대체 뭐냐? 저는 그녀를 보며 아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이 어디까지 연극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딸, 시댁에서 벌써 돈 얘기 꺼내더냐? 저는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제 통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네, 엄마. 다들 아주 안달이 나셨어요. 어머니는 몇 초간 침묵하시더니 제 심장을 뛰게 하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전하렴. 방금 네 통장으로 10억 원 더 보냈다고. 저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 방금 10억 원을 더 받았네요. 거실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아, 방금 10억 원을 더 받았네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고 누군가는 테이블 위에 컵을 엎지를 뻔했습니다. 얼마라고? 10억. 세상에. 남편이 개 돌아보며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경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이야?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행의 입금 알림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10억 원. 그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그녀는 몇 초간 멍하니 서서 방금 들은 정보를 소화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도 날카로움도 사라지고 그 자리에 아주 역겨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아가, 그녀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엄마가 너를 오해했구나. 거실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제게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어제는 내가 너무 흥분해서 심한 말을 했지. 사실은 내가 우리 아가를 얼마나 아끼는데. 저는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저를 너라고 부르던 사람이 이제는 아낀다니. 남편도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어머니 그만 용서해드려. 다 한 가족이잖아. 저는 그를 몇 초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돈 소리 한 번에 사람은 이렇게나 빨리 변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때 한 친척 아주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아가. 네가 이렇게 부잔데 가족들 좀 돕는 게 뭐 대수라고. 다른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너희 부부 재산이 될 텐데.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가 크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시댁이 며느리를 해코지하겠어? 저는 천천히 방 안의 사람들을 한 명씩 둘러본 뒤 아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럼 만약 제가 돈을 안 드리면요? 공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제 돈이니까 제가 가질 권리가 있는 거 맞죠? 몇몇이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고모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가 뭐 저렇게 계산적이야. 다른 사람이 작지만 제게 들릴 만큼 말했습니다. 부자가 더 무섭다더니 저는 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계산적이라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돈이 아깝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꼭 알고 싶네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제 만약 제게 돈이 없었다면요? 그 질문에 그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냥 평범한 여자였다면 5억 원 예단도 추가로 10억 원도 없었다면 어머님은 저를 이렇게 대하셨을까요?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편은 무언가 말하려 입을 열었지만 이내 다물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네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구나. 우리 집은 돈 같은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바로 그때 방 뒤쪽에서 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서 5억은 왜 뺏으려고 했수? 모두가 소리가 난 쪽을 쬐임 돌아보았습니다. 말한 사람은 남편의 작은 아버님이었습니다. 평소에 말이 거의 없는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아주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작은 아버님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형수가 저 애 돈으로 집 살려고 한 거 여기 사람들 다 아는 거 아니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 다무세요. 하지만 작은 아버님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엊그제는 나한테 자랑까지 했잖수. 돈 많은 며느리 얻어서 집 살 걱정 덜었다고. 거실은 즉시 술렁였습니다. 남편은 경악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을 망치려는 거예요? 저는 그저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참 흥미로웠습니다. 약간의 압력만 가하니 진실이 저절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요. 제 돈은 제가 관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안 된다.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차갑도록 평온했습니다. 왜 안 되죠? 그녀는 말이 막혔습니다. 1초, 2초,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넌 우리 가족이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가족이요? 저는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3시간 만에 며느리 돈을 뺏으려는 게 가족인가요?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팔을 끌었습니다. 여보,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여기서 해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밖에서. 저는 몇 초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가 즉시 속삭였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그냥 돈 문제잖아.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냥 돈 문제라고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 돈도 많잖아. 우리 가족 좀 도와주면 어때서? 순간 심장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만약 당신이 가난한 여자와 결혼했다면요? 그가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다르지. 저는 웃었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만 좀 물어봐. 그냥 돈만 주면 모든 게 조용해질 거야.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그를 얼어붙게 만드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예요? 아니면 내 돈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가 즉시 말했습니다. 당신이랑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몇 번 조작한 뒤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당신은 그 돈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가 움찔했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체하는 중이에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디로? 저는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시선으로. 이 집안 사람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곳으로요. 거실 안에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게임의 판은 이미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번에는 제가 모든 패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 돈을 어디로 보낸 거야? 제가 휴대폰 조작을 마치자 남편이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저는 그저 가볍게 화면을 잠그고 말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발코니 난간에 등을 기댄 채 집 앞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침 거리는 여느 때처럼 소란스러웠습니다. 차들이 지나가고 멀리서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제 등 뒤에 이 집만은 돈 때문에 들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알고 싶어요? 그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건 우리 부부 돈이잖아.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부부 돈이요? 그가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억지로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했으면 돈도 공동재산이지. 저는 그를 몇 초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2년 동안 사귀면서 그는 제 돈이 얼마인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룻밤 사이에 그는 공동재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아요? 사실 난 결혼하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굳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부터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는 잠시 침묵하며 말을 이어갈지 고민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처음 만났던 날 기억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 굉장히 까다로우셨지.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까다로운 게 아니라 신중하셨던 거예요.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당신이 돌아가고 나서 엄마가 제게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그가 궁금해했습니다. 무슨 질문? 저는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는 저 남자가 정말 너를 사랑하는 게 확실하니? 네 돈이 아니라? 라고 물으셨어. 그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난 절대 그런 적 없어. 저는 손을 들어 그의 말을 막았습니다. 나도 알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 그때 나도 똑같이 말했으니까.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봐.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믿지 않으셨어.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장모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진심인 사람은 돈에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셨어.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한 가지 제안을 하셨지. 그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제안?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일종의 테스트였어. 발코니의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 결혼은 그냥 결혼이 아니었어. 하나의 시험이었던 거지.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난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저는 휴대폰을 열어 그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진심이라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탐욕스럽다면 그것 또한 네가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5억 원 예단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테스트의 일부였어.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10억 원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마찬가지야. 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우리 가족에게 덫을 놓은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모두가 스스로 본 모습을 드러내게 뒀을 뿐이야. 거실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둘이서 왜 이렇게 오래 얘기하는 거야? 당장 그 애더러 계좌 풀라고 해. 남편은 안을 한번 쳐다보고는 다시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부드러움도 평온함도 사라지고 오직 초조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돈? 아직 계좌에 있는 거지?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니라니 무슨 뜻이야?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방금 다른 계좌로 옮겼어. 내 계좌가 아닌 곳으로. 그가 소리쳤습니다. 누구 계좌인데?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아주 태연한 시선으로. 변호사요. 그가 멍해졌습니다. 변호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 엄마가 변호사를 통해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 두셨거든.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계약서?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혼전재산 보호 계약서. 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저는 글을 보았습니다. 말이 돼. 그리고 오늘 아침부로 효력이 발생했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효력? 저는 말했습니다. 결혼 후 48시간 이내에 시댁에서 며느리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강요하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모든 자산은 법적 보호기금으로 이체된다는 조항이야.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거실 안에서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장 계좌 풀라고 해. 저는 문 쪽을 한번 보고는 남편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가장 우스운 게 뭔지 알아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만약 당신네 가족이 48시간 동안 내 돈에 손만 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발코니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분노로 시뻘개진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너희들 얘기 다 끝났냐? 그녀는 저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당장 계좌 풀어. 저는 그녀를 보고는 나지막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몇 초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한번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늦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남편은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돈 이미 이체됐대요.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디로 이체됐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갔냐고 묻잖냐. 저는 침착하게 그녀를 보았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에게 이체됐다고요. 1초, 2초. 그러자 그녀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멸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변호사? 네가 지금 무슨 드라마라도 찍는 줄 아느냐. 내 돈은 내 돈이야. 누구한테 보냈든 다시 찾아올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니에요. 그녀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계좌는 법적 계약에 따라 동결되었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즉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동결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결혼 후 48시간 이내에 재산 강요 정황이 포착되면 변호사가 모든 자금을 보관하게 돼 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얼마나 오래?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몇 년이 될 수도 있죠. 혹은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요. 그녀가 난간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이 못된 것, 그녀의 고함 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들이 즉시 발코니로 달려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계좌는 풀었어? 시어머니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그 애가 돈을 전부 옮겨버렸어.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전부 옮겼다고? 어디로?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작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맡고 있대요. 그 순간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고모님이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그럼 15억이 전부 날아간 거야? 다른 아저씨도 경악했습니다. 저 애 제정신이 아니네. 돈을 왜 변호사한테 맡겨?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침착하게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결혼식장에서 함께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지 돈 때문에 모두가 가면을 벗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네가 지금 날 갖고 노는 게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제 자신을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그녀가 이를 갈았습니다. 뭘 지켜? 그건 내 돈이잖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돈이니까 제가 이렇게 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넌 지금 우리 집안의 돈을 날리고 있는 거야.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집안이요? 제 돈이 어떻게 우리 집안 돈이 되죠? 그 질문에 그녀는 말이 막혔지만 이내 태도를 바꿨습니다. 넌 이 집 며느리니까. 며느리는 시댁을 위해야 하는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럼 어머님께 하나만 여쭐게요. 그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제게 돈이 없었다면 이 집은 저를 이렇게 대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저를 진심으로 실망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결혼은 왜 해? 발코니는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심지어 남편조차도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집은 쓸모없는 사람 키울 여유 없어. 그 말은 마치 제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분노 대신 저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그러고는 남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그저 바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아주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잘 됐네요.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가 잘 돼?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저도 여기에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거든요. 발코니에 있던 모두가 굳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당신, 무슨 말이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떠나겠다는 말이에요. 그가 경악했습니다. 단지 돈 문제 때문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늘로 충분히 많은 것을 봤기 때문이에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녀가 팔짱을 꼈습니다. 넌 내 아들과 결혼했어. 내 돈도 이 집 돈이야. 저는 그녀를 보고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럼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남편이 즉시 소리쳤습니다. 안 돼! 하지만 저는 이미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신혼방으로 올라가 여행 가방을 열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싸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남편의 목소리, 친척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운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옷을 개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짧은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결정하시는 즉시 진행 가능합니다. 저는 메시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렸습니다. 지익하는 소리가 아주 작게 울렸지만 신혼방의 정적 속에서는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불과 어젯밤만 해도 이 방은 결혼 축하 꽃과 풍선, 향초로 가득했습니다. 침대에는 아직 붉은색 시트가 깔려 있었고 벽에 붙은 삐자 스티커도 채 떼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단 하룻밤 만에 모든 것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슬픔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다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돈도 없는데 결혼은 왜 해? 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말들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남편이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는 여행 가방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갈 생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저는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일은 어머니가 너무 흥분해서 그런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어른들은 가끔 심한 말을 하시기도 하는 거.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그가 멈칫했습니다. 나? 제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랑 결혼한 거예요? 아니면 내 돈이랑 결혼한 거예요? 그 질문에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만 내려다보았습니다. 침묵은 몇 초간 이어졌지만 제게는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네요. 그가 즉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뭔데요? 그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돈도 중요하긴 해. 저는 웃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제 마음속 무언가가 그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그가 서둘러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돈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 가족 좀 도와주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도와주는 거요? 아니면 전부 내놓는 거요? 그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이미 답은 나온 거예요.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 마. 저는 그의 손을 내려다보고는 부드럽게 빼냈습니다. 가장 우스운 게 뭔지 알아요? 그가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데?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오늘 아침 당신네 가족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저는 휴대폰을 열어 그에게 혼전계약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몇 줄을 훑어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저는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6개월 동안 문제없이 잘 지냈다면 그 15억은 우리 부부의 공동재산이 되었을 거예요.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정말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게 우리 엄마의 원래 계획이었어. 그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세상에, 그냥 6개월만 기다리면 됐던 거라고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맞아요. 단 6개월이었죠.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직 기회가 있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가 경악했습니다. 왜? 저는 말했습니다. 그 계약은 이미 파기되었으니까. 그가 굳었습니다. 파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가족이 돈을 요구하는 순간에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15억, 고작 5억 때문에.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디 가려는 거야? 저는 말했습니다. 집에요. 그가 다급하게 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그가 작지만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면 우리 어머니는 미쳐버릴 거야. 저는 냉소했습니다.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그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우리 어제 막 결혼했어. 이렇게 떠날 수는 없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착각?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떠나는 게 아니에요. 끝내는 거지. 그가 경악했습니다. 그게 무슨? 저는 휴대폰을 열어 그에게 방금 보낸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은 이혼 소송 제기 요청. 수신인은 제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말 보낸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층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애 어디 갔어? 당장 내려오라고 해!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돈이
아니에요. 저는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당신들이 고작 48시간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저는 저희 집에 대한 가장 큰 비밀이 곧 밝혀지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혼란스러운 집 안에서 제 발소리는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시댁 친척들로 북적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수군거리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가방을 든 제가 나타나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모님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저 애 어디 가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잖아. 시어머니가 코 돌아보았습니다. 여행 가방을 본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마지막 계단을 내려서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려고요. 거실은 즉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집에 가? 어제 막 결혼했는데 저 애의 제정신이 아니네. 시어머니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그거 내려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그녀가 이를 갈았습니다. 여기가 무슨 여관인 줄 알아?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게. 저는 침착하게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집이 이런 곳일 줄도 몰랐네요. 그 말에 몇몇 친척들이 불쾌해했습니다. 한 아저씨가 일어섰습니다. 며느리가 어디서 그런 말투야. 어른 앞에서 예의를 지켜야지.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무슨 예의요? 결혼한 지 3시간 만에 며느리 돈을 뺏으려는 예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도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여행 가방을 보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가지 마. 제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따로 얘기 좀 하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즉시 소리쳤습니다. 걔는 어디도 못 가.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왜요? 그녀가 팔짱을 꼈습니다. 넌 이 집 며느리니까.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곧 아니게 될 거예요.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휴대폰을 열어 방금 보낸 이메일을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거실은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몇몇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이혼? 어제 결혼했는데? 남편이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아니, 이제야 제정신이 든 거야.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낚아채 몇 줄을 읽더니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네가 감히? 그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난 절대 동의 못해.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머님, 동의는 필요 없어요. 그녀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네가 이혼이 쉬운 줄 알아?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쉽든 어렵든 제 변호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 말에 그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변호사, 또 변호사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바로 그때 집 대문 밖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 거실에 모두가 밖을 쳐다보았습니다. 한 친척이 창가로 가밖을 보더니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고급 세단이잖아! 모두가 술렁였습니다. 시댁 대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막 멈춰섰습니다. 평소 이 좁은 골목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차들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내렸고 그 뒤를 2사람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대문 앞에 서서 집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남자가 들어오며 아주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서연 씨 계십니까? 제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전데요. 그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시러 왔습니다. 거실에 모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고모님이 속삭였습니다. 어딜 모시러 가?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제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고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 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종이를 접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문 밖에 차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저는 여행 가방을 끌며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 사람들이에요. 거실은 다시 술렁이었습니다. 쟤네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런 차를 보내? 저 사람들은 경호원 같아. 남편이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장모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묻지 않았으니까. 그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럼? 장모님이 누구신데?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거실에 모두를 경악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회장님이세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회장? 저는 그녀를 보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다니는 바로 그 대기업 유성그룹의 회장님이세요. 거실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저는 그를 보고는 그를 더 이상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회사 우리 엄마 거거든? 그 회사 우리 엄마 거거든? 제 말이 끝나자마자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방금 믿을 수 없는 소리를 들은 것처럼 저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라니. 당신이 말하는 회사가.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다니는 회사.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유성그룹?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거실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성그룹이면 엄청 큰 회사잖아. 거기 회장님이 여자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 사람이 제 엄마라고? 남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당신 한 번도 말한 적 없잖아.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묻지 않았으니까. 그 말에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덜 된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유성그룹이 뭐냐? 남편이 그녀를 돌아보며 거의 정신이 나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예요.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이 저 사람 어머니시라고요. 그 말은 마치 거실 한복판에 떨어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그녀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너 정말이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녀는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너 지금 나 속이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대문 밖을 보았습니다. 고급 세단 2대가 여전히 서 있었고 정장 입은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한 아저씨가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그럼 저 애가 회장님 딸이었단 말이야? 고모님은 입을 떡 벌렸습니다. 어쩐지 50억이 넘게 있다고 하더라니. 시어머니는 그제야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 솔직하게 말해. 정말이야?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네. 거실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맙소사! 이럴 수가! 방금 전까지 저를 인색하다고 욕하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두려움과 아쉬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걸음 뒤로 물러서더니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너 왜 그걸 이제야 말해?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전 한 번도 숨긴 적 없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을 뿐이죠. 그녀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맙소사. 그때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아.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가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요? 그가 여행 가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지마.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거실의 모두가
즉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떠난다면 그는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엄마 회사 때문에? 그가 즉시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는 방 안에 누구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자신도 그 대답이 더 이상 의미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제 앞으로 빠르게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녀가 또 저를 나무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아가? 거실에 모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엄마가 너무 흥분해서 실수를 했구나.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돈 문제는 이제 신경 안 쓸게. 네가 다 가져. 우리 가족 화목하게 잘 지내면 되잖아.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지. 저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돈도 없는데 결혼은 왜 하냐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에서 제 손을 빼냈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응,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이미 들었는데요.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돈도 없는데 결혼은 왜 해? 라는 말이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거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서둘러 뒤따라왔습니다. 서연아, 제가 멈춰섰습니다. 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줘.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아주 평온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알아요?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뭔데?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기회가 있었어요. 아주 많은 기회가. 하지만 당신은 돈을 선택했죠.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문 밖에서 정장 입은 남자가 차문을 열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차에 오르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보며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 깜빡했네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남편도 우리 엄마 회사에서 일하죠.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올해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아마 올해는 아닐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집 문 앞에서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 번, 그리고 대문 밖에 기다리고 있는 고급 세단을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가방을 끌고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제 등 뒤로 시댁 식구들은 모두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고함치는 사람도 저를 나무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두려움만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제가 멈춰섰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서서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이럴 수는 없어. 제가 물었습니다. 뭘요? 그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만약 장모님이 오늘 일을 아시면 나 회사에서 잘릴 거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그래요? 그가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회사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 당신이 나더러 가족에게 돈을 줘야 한다고 했을 때 당신은 내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는 말이 막힌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만 생각했죠. 바로 그때 뒤에서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잠깐만, 제가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문으로 달려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달려오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은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세상에,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뒤에 있던 친척들이 경악했습니다. 아무도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저를 쓸모없는 것이라 욕하던 여자가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그가 서둘러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내가 잘못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오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화 풀고 가지 말아다오. 몇몇 친척들도 달려나왔습니다. 그래 아가, 한 가족인데 그냥 넘어가. 다 사소한 일이잖아. 저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사소한 일이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들은 제 돈 15억을 탐냈습니다. 이제 와서 사소한 일이라니.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응, 말해라. 제가 물었습니다. 만약 오늘 제게 돈이 없었다면 어머님은 제 앞에 무릎을 꿇으셨을까요? 그 질문에 그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도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과는 필요 없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뭘 원하니? 저는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떠나고 싶을 뿐이에요. 그녀는 즉시 공포에 질렸습니다. 안 된다. 네가 가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니? 저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런 생각 안 하셨잖아요. 바로 그때 낮고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골목 안에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그녀는 크림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자세는 꼿꼿했으며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한눈에 봐도 명령에 익숙하고 듣는 데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골목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까 왔던 정장 입은 남자가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엄마, 시댁 식구들은 모두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여행 가방에서 멈췄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괜찮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제 등 뒤의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변호사에게 들었다. 남편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장모님, 회장님. 결국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그를 보았습니다. 평온한 시선이었습니다. 뭐가 죄송하지? 그가 더듬거렸습니다. 오늘 아침 일 때문에.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시댁 식구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탓하지 않네. 남편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딸도 이제 모든 것을 똑똑히 봤을 테니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앞으로 다가가 한껏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저기, 이의 어머니 되십니까? 어머니가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렇소. 그녀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오늘 일은 그냥 오해였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오해? 그녀가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돈을 맡아주려고 했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살짝 웃었습니다. 아주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15억을 맡아줘? 마당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고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 딸은 돈이 부족하지 않소. 하지만 이런 가족까지 필요하지는 않지. 그러고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내일 인사부에서 보도록 하지. 남편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차문을 열고 올라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그 집을 돌아보며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제의 결혼식은 좋은 교훈이었다고 생각할게요. 어제의 결혼식은 좋은 교훈이었다고 생각할게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 문은 부드럽게 닫혔지만 등 뒤에 그 집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마침표처럼 들렸을 겁니다. 운전사가 시동을 걸자 차는 천천히 작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창 너머로 대문 앞에 서 있는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방금 일어난 모든 일이 아직 믿기지 않는다는 듯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말을 꺼내지 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확실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가 저를 보았습니다. 결혼한 지 이틀 만에 이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제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기서 계속 사는 건 더 끔찍한 일인걸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일 회사 일은 내가 처리하마. 제가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엄마. 그녀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엄마의 권력을 이용해서 복수했다고 누구도 생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다 컸구나.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작은 골목은 이미 저 멀리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삶도 그렇게 뒤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는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남편의 집 마당에서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서로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대문 앞에 서서 막 떠나간 차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모님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세상에, 그 애가 정말 회장님 딸이었다니. 한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기회를 걷어차 버렸네. 그 말에 시어머니가 움찔했습니다. 그녀가 금 돌아보며 외쳤습니다. 뭘 잃었다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걔 남편이 걔네 엄마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제 이혼하면 당연히 잘릴 거 아니에요.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니지? 설마 그러겠어? 남편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경악했습니다. 안 돼! 네가 거기서 몇 년을 일했는데 어떻게 널 자르겠어? 그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회장님이 누군지 아세요?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 장모님이셨다고요. 공기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고모님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이제 다 끝났네.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15억. 그냥 6개월만 기다렸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아내에게 조금만 더 잘해줬다면.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주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성그룹 본사. 남편은 익숙한 고층 빌딩 앞에 섰지만 오늘따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로비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이상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그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 따님 남편이래. 엊그제 결혼했다던데 벌써 이혼한다는 소문도 있어. 그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사부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인사팀장이었고 나머지 한 사람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의 장모님, 회장님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평온한 모습으로 그가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녀는 그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앉게?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바위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네의 근무 기록을 검토해봤네. 그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자네는 꽤 성실하게 일했더군. 그는 조금 놀랐지만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서류철을 닫고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를 숨막히게 하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네. 그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네, 무엇입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만약 어제 내 딸에게 돈이 없었다면 자네는 내 딸과 결혼했을까? 그 질문에 온 사무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만약 어제 내 딸에게 돈이 없었다면 자네는 내 딸과 결혼했을까? 어머니의 질문은 인사팀 사무실에 울려 퍼진 뒤 깊은 물속에 돌이 가라앉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사팀장마저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보는 척했습니다. 제 전남편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두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짓말이 되고 아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그 자리에서 끝날 테니까요. 어머니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그의 대답을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가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작게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대답에 인사팀장이 살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그녀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어도 솔직하군.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감히 그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는 서류철을 닫고 말했습니다. 걱정 말게. 그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를 해고할 생각은 없네. 그가 경악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인사팀장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일은 일이고 가족사는 가족사지. 그 말을 듣자 그는 거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마치 무거운 바위를 내려놓은 것처럼 축 처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이 다시 굳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자네는 더 이상 현재 직책으로 일하지 않을 걸세. 그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인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열어 그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인사 발령 통지서. 그는 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창백해졌습니다. 새로운 직책은 산간지역지사 물류관리팀. 도시에서 거의 6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였지만 업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어머니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일을 잘하니 그 지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고 판단했네. 그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반박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합법적인 발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통지서를 든 채 두 손을 가늘게 떨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어제의 결혼식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웨딩드레스, 결혼반지, 제 미소, 그리고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던 어머니의 모습과 멀어지던 고급 세단. 불과 48시간 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멈춰서서 그를 보고는 아주 나지막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가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신뢰는 그럴 수 없지. 그녀는 방을 나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그와 인사팀장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팀장님 생각엔 그 사람이 돌아올까요? 인사팀장은 그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대리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박 대리님이라면 돌아오겠습니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답이 아니요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우리 집. 저는 고층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옆에 앉으셨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그 친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싶니? 제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녀가 저를 보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제게는 모든 것이 어제로 끝났으니까요. 저는 찻잔을 한 모금 마시고 오후의 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뭐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진심이었다는 거요. 3일 후 그날 오후는 꽤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가사도우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아가씨, 대문 밖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군데요? 가사도우미 분이 조금 망설였습니다. 전 시댁 식구들입니다. 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젠가는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안으로 모시세요. 몇 분 후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사람은 전 시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한 옷도 거만한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옷차림에 운 듯 눈이 약간 부어 있었습니다. 그 뒤를 전 남편과 다른 친척 2명이 따랐습니다. 4사람은 문 앞에 서서 감히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넓은 거실이 그들을 더욱 위축되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전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사과하고 싶어서 왔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한 걸음 나섰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처음으로 우리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실감했을 겁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전 남편이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그가 서둘러 그녀를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제발 날 용서해다오. 저는 그녀를 보았습니다. 분노도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말씀만 하시려고 오신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혼.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없겠니? 그때 전 남편도 다가왔습니다. 그는 희망에 찬 눈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혼전계약서 알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6개월 동안 잘 지냈다면 그 15억은 공동재산이 되었을 거예요. 거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이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녀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세상에. 그냥 6개월만. 전 남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어.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아져 있었습니다. 서연아, 난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야. 정말 후회해서 온 거야.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나를 잃은 걸 후회하는 거예요. 아니면 15억을 잃은 걸 후회하는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바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정원을 바라보다가 잠시 후 돌아섰습니다.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요? 그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뭔데?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가 굳었습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게 돈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모든 건 존중에서 시작됐어요. 거실은 침묵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저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그날 당신 가족이 나를 조금이라도 존중해 줬다면 우리는 오늘 진짜 부부였을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 서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이것이 마지막 대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어. 전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어머님. 그녀가 희망에 찬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 용서하는 거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녀는 이해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다시 한번 집안을 둘러보고는 등을 돌려 문으로 향했습니다. 전 남편이 뒤따랐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멈춰서서 저를 돌아보며 거실에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마 평생 너 같은 사람은 다시 못 만날 것 같아.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러길 바라요. 문이 닫혔습니다. 하나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몇 초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햇살이 정원에 부드럽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48시간도 채 되지 않았던 결혼 생활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계단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괜찮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우리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후회하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테이블 위에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바닥에 따뜻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 일찍 알아버렸을 뿐이니까요. 어머니가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때로는 가치 없는 사람을 잃는 것이 행운이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도시의 다른 편에서는 제 전남편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낡은 집의 작은 방은 여행 가방들로 어수선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도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녀는 수십억을 가진 며느리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아들은 도시를 떠나 600km 떨어진 지사로 일하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멀고 외진 곳, 더 이상 높은 빌딩도 멋진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오직 창고와 서류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가야만 하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녀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애한테 다시 한번 전화해보면 안 될까? 그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어머니. 모든 게 끝났다는 거 알아요. 그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만약 그녀의 말은 중간에 끊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약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 남편이 여행 가방에 지퍼를 올렸습니다. 지익하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방을 둘러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어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너무 늦어버린 진실 같았습니다. 3개월 후 제 삶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회사에서 몇몇 작은 프로젝트 관리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고층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로운 지사에 도착했어. 여기는 많이 춥네. 하지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행복하길 바라. 이름은 없었지만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읽고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껐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이야기에는 끝이 있는 법이니까요. 저는 창밖의 푸른 하늘을 보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머물기 위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들어온다. 그리고 제가 얻은 교훈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돈은 사람의 태도를 바꿀 수 있지만 오직 인격만이 관계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다는 것. 당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그 사람은 당신 곁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직 돈만 보는 사람이라면 당신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들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할 것이다. 인생은 길다. 한 번의 실수는 두렵지 않다. 두려운 것은 그 실수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저는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